그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굉장히 좋게 보고 여기서 10배, 100배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121선 위에서만 매수를 해도 그 10배, 100배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데 밑에서 발생하는 그 하락장 스트레스는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비트코인이 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좀 약하고요. 대부분 해. 또 7월 중후반부터 반등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올해도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습니다. 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황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자리에서 또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일단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또 개인적인 팬심이 좀 있어요. 예. 네, 워낙 또 재치도 있으시고 워낙 또 강단도 있으시고 본인만의 투철한 인사이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작가님을 꼭 한번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작가님한테 많이 뵈보도록 하겠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3년 정도 퇴사를 했고 지금은 전업 투자자, 유튜버, 작가, 그리고 사업가 뭐 이런 걸로 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좀 어떠세요? 뭐 일적으로나 투자적으로나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스탠스를 유지하고 계시는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스탠스? 그 최근에 비트코인은 팔았는데 나중에 그 관련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알기로 예. 작가님께서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뭐 좀 조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조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싹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전반가 바뀐 건 하나도 없고, 네, 다만 그 가격이 요즘 떨어져가지고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져서 일단은 네네. 정리를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121선을 보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게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 가장 잘 먹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그 가격이 120일 이평보다 위에 있을 때 그 비트코인을 사고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면은 파는 전략이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큰 하락장들을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대로 원칙대로 이번에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전량 정리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반대로 다시 121선 위로 올라오면은 재매수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굉장히 좋게 보고 여기서 10배, 100배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121선 위에서만 매수를 해도 그 10배, 100배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데 밑에서 발생하는 그 하락장 스트레스는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최근에 사실 그러면 121선을 이탈해서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과거 이제 사례를 봤을 때 예. 이렇게 이탈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폭이 주로 많이 컸었나요? 그러니까 컸던 적도 있고 안 크고 다시 돌아온 적도 있기는 한데, 네, 근데 그거 하나만 하면은 일단 그 대형 사고들은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21선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 탈출하고 관망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때 코인 투자하실 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하셨나요? 네, 알트코인도 했죠. 네.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바이낸스 코인 이런 거 좀 했고, 네, 그리고 뭐 단기 전략,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간 그 코인의 올라타기 뭐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네. 진짜 코인에 완전 집중하셨었네, 상반기 때.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런 시기가 분명히 또 올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제가. 네. 그러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자산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셨었어요? 나중에 한 거의 반반인가? 뭐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이 비트코인보다 좀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이 좀 어려운 것 같던데. 어렵죠. 네, 네. 알트코인에 우리가 좀 투자할 때 좀 작가님께서 좀 잡고 계셨던 네. 그 좀 투자 관점이 있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알트코인이 쓰레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알트코인을 거래할 때도 저는 그냥 그 비트코인 120일 이동평균선 그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하지만 알트코인도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면은 그 알트코인도 무조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 알트코인계에서 좀 이제 해볼만하다.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좀 이제 장기적,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2주일 단위가 아니라 몇 달 또는 1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코인들은 이제 뭐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 코인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코인들은 그냥 코인 발행만 하는 게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안 벌려요. 근데 이제 그 소위 그 플랫폼 코인들은 돈이 좀 벌리기는 하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 플랫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사람들이 뭐 앱 같은 거 만들고 하면은 그 보수로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그 사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이더리움 재단에. 그럼 이더리움 재단은 그 코인을 소각시켜 가지고 이더리움 수를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코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플랫폼 코인들은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코인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고 뭐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코인들이 좀 있죠. 솔라나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 코인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아무래도 전통 자산에서는 제가 이해하기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사람들이 코인을 열심히 사고 팔면은 이제 거래 수수료가 떨어지고 그 거래 수수료로 이제 돈을 버는 이제 그 거래소들이 있고 그 거래소들도 다 코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 코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저기 뭐 OKX도 OKB라는 코인이 있고 뭐 Q코인도 뭐 Q코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래소마다 다 코인이 있는데 근데 그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바이낸스 코인이라는 코인의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121선을 이탈을 하면서 정리를 하실 때 알트코인도 싹 같이 동일하게 정리하신 건가요? 네, 그때 싹 다 같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살아 있어야 알트코인도 좀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하지 않은 그런 나머지 알트코인 중에서 정말 이상한 알트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냥 5년, 10년 동안 계속 뭔가 시도만 하는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제 왜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그 스타트 기업이라는 이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거 왜냐면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스타트만 하고 업이 없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하는데 업이 없어요. 그런 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장기 보유하면 진짜 마이너스 90%, 95%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트코인 하향 추세면 얘네들 진짜 쭉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비트코인 하락 추세 때는 알트코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바꿔 말하면 알트코인을 다시 또 공략하고 싶다면 일단 1차적으로 비트코인이 121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돌아가야 된다. 네. 네네네. 네. 왜냐면 이게 알트코인이 뭐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은 뭔가 이 코인이 시장을 바꾸라고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15년 동안 그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꾼 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미래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 그거보다는 이제 가격의 추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스토리가 한 99% 거짓말이기는 한데 네. 사람들이 그거 믿긴 믿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상승 추세일 때는 사람들이 그걸 좀 더 많이 믿고 예, 그 스토리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추세가 좋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 추세가 안 좋으면은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그러니까 원래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다 쓰레기고 거짓말이다라는 게 밑바탕에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왜냐면은 이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그 가치가 지금 2조 달러 정도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3조이고 네네. 나머지 친구들이 뭐 한 0.6조, 0.7조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럼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미 1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상 뭐 비트코인 말고는 네. 그렇죠. 알트코인에 있어서 그 스토리라인에 대해서 정말 세상을 바꾼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네,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알트코인 쪽은 네. 뭔가 자산 개념보다도 좀 매매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기에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은 이 알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도 예. 알트코인을 공략하실 때 그러면은 차트랑 수급을 좀 기반으로 주로 이제 매매를 하셨던 거예요? 뭐 그 차트와 수급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냥 그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일 때는 네네네. 특히 이 상승장 하반기에는 알트코인의 그 수익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거든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 코인 상승 사이클이 뭐 한 예를 들면 1년 반에서 2년 걸린다라고 치면은 네. 이제 처음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앞서 나가거나 엇비슷하거나 이렇게 가다가 이제 후반기에 가면은 알트코인의 수익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거든요. 그러면은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그냥 그 비트코인 상승 추세에 그 값에 힘입어가지고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뭐 비트코인 자체의 추세가 좀 깨져버린 상황이니까 네네. 뭐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도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추세가 좀 살아났을 때 네. 일단 1차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진입한 다음에 비트코인 추세가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알트코인을 진입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뭐 같이 들어가도 되고요. 같이 들어가도. 네, 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이 비트코인의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게 1차적으로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그럼 그 타이밍은 어느 정도로 혹시 예상하고 계신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시나리오 상으로는 그 반감기가 이제 왔으니까 지금 그 채굴자들이 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채굴자들의 그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제가 박종환 작가님 그 이제 시황 보고 왔는데 채굴자들 실제로 좀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걔네들이 이제 수익성이 떨어졌고 그 걔네를 월급도 줘야 되고 서버도 운영해야 되고 전력도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해봤자 이제 그 받는 금액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있는 비트코인을 막 팔면서 현금을 충당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항복할 때 캐피툴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캐피툴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채굴자 중에서 좀 버티기 약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면은 이제 좀 강한 업체들만 남는 거잖아요. 네. 강한 업체들은 몇 달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채굴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안 내놓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버텨보자. 우리 공급을 줄여보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지.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쫙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약한 업체들이 망한 후에 그거를 보통 통상적으로 한 그 반감기 3에서 4개월 후에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한 그게 7월인가 8월 정도인 거죠. 그러네요. 공교롭게도 또 비트코인이 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좀 약하고요. 대부분 해. 그리고 7월 중후반부터 반등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올해도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를 대비해서 일단 저는 팔아놓은 상태입니다.